여기 보면 저희가 이렇게 준비가 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액상분유, 요게 킨더밀시,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일반 우유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것도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요거 다 먹여야 되는 건가요? 각각의 제품들이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그리고 우리 아이의 원령에 맞게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꺼번에 먹일 필요는 없어요. 네. 조금씩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 액상분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액상 분유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의 주식이고요. 분말 분유랑 마찬가지로 이제 우유와 비슷한 영양 설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한 페트 안에 우리 아이의 주식인 만큼의 영양이 잘 농축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섭취가 가능하고 이제 돌 이후에 조금 액상 분유를 이제 고민하시는 경우는 보통 아이들이 좀 식사 섭취량이 조금 적은 경우, 우리 아이가 좀 또래보다 좀 작은 경우 일반 식사와 함께 2번의 간식에서 이제 액상분유를 병행하시면서 이제 제공하시는 경우도 있고 액상분유를 이제 많이 돌 이후에도 접하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럼 한마디로 우리 아이의 분유를 먹는 것에 좀 서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사실 이 액상분유는 일반 그 파우더 분유를 미리 타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죠. 네, 그래서 밤중이나 해외여행이나 여행 시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유 아이들을 타서 먹일 때 이게 데워서 먹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데워서 먹여야 되나요? 보통 이제 온도에 민감하지 않은 아기들은 그냥 바로 실온에 보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갑지 않아서 바로 수유가 가능한데요. 뭐 겨울철이나 아니면 온도에 민감한 아이들 경우에 약간 따뜻한 물에 잠깐 담궜다가 이제 수유 해주시면 조금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립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잡기도 편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차 이동 시에나 이제 여행 다닐 때 갑자기 자동차에서 이렇게 때 시간을 못 맞출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따가지고 이제 니플 연결 바로 해서 전용 니플이 또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주면 이게 잡고 먹고. 이 액상분유가 영양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우수한 제품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 면역을 도와주는 그런 면역 성분이라든지 뉴클레오타이드라든지 뭐 DHA라든지 기능성 성분들이 이제 한 20종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킨더밀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킨더밀시라는 그 용어를 설명드리면 이제 독일어인데요. 킨더가 유아, 그다음에 밀시가 우유라고 해서 유아 전용 우유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돌 이후에 이제 일반 우유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소화력이나 이제 적응 기간을 가질 때 그때 이제 조금 어머니들이 많이 제공을 해주시는 유아 전용 우유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식인 우유 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워밍업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돌 이후에는 일반 우유를 먹인다. 돌 전에는 일반 우유를 먹이면 안 된다고도 많이 아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 우유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함량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이라는 성분, 좋은 성분이라는 건 잘 아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돼요. 단백질 소화는 이 아이들의 신장 기능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신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너무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킨더밀시 안에는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 말씀하신 액상 분유도 마찬가지인데 일반 우유에 비해서 단백질의 함량이 2분의 1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맞는 유아 전용 우유가 되는 거죠. 하이키드 킨더밀시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 성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유아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IGF나 그다음에 초유 뭐 성분들 그리고 DH 뭐 어머니들 너무 잘 아시는 그런 기능 성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일반 우유를 먹이기 전에 정말 우리 유아에게 특화된 그런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키드 킨더밀시 많이 사랑해주세요. 너무 자랑했나?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우리 아이의 우유 섭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일반 우유와 멸균 우유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제 멸균 우유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유라 그러면은 이제 목장에서 이제 젖소에 젖을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때 그 목장의 우유는 우리가 생우유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무 가공 처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시중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일반 우유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살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상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가공 처리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 우유고요. 그 다음에 이 멸균 우유는 우유에 들어있는 모든 균을,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모든 균을 완전히 살균하는 거예요. 멸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멸균 우유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균이 없기 때문에. 약간 보관을 용이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멸균 우유는 아무래도 열 처리를 더 강하게 해서 균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영양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영양소 손상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다행히 후디스 소화편한 우유는 지금 조금 염려되는 그런 영양 손상 부분을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미리 영양 성분을 조금 충분히 넉넉하게 강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염려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유가 참 좋은 제품이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 아이도 개인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비릿하거나 냄새가 나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조금 우유를 좀 먹이고 싶을 때 좀 괜찮은 팁들이 좀 있을까? 좀 궁금하네요. 저희 둘째도 약간 좀 흰우유를 거부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약간 초코우유나 그 바나나 우유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먹는 편인데. 달달하니까. 네. 근데 약간 당류 섭취나 이런 것들이 좀 저는 걱정이 돼서 제가 둘째 때 썼던 방법은 흰우유에다가 이 초코우유나 제 바나나 우유 이런 그 가공류를 조금 희석시켜가지고 조금 그 흰우유의 그런 맛이나 이런 것들을 마스킹 해가지고 아이한테 제공했더니 좀 잘 먹는 편이었고 또 저희 회사 제품 중에 하이키드 초코 맛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워낙에 초코 맛을 좋아하니까 우유에다가 하이키드 초코맛을 섞어가지고 조금 영양 보충, 약간 엄마의 뭔가 안심되는 또 식사로 보충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좀 충족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소화 편한 우유를 저희 집에 이제 들고 갔더니 저희 둘째가 흰 우유를 잘 안 먹는데 이 소화 편한 우유를 먹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같이 맛을 봤더니 이게 저희가 소화 편한 우유가 유당을 분해를 해놨더니 일반 우유, 흰우유보다 약간 단맛이 조금 있어서 지금 둘째는 요거를 전용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런 우유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잘 먹고 하면 너무 좋죠. 근데 너무 좋은 거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양육자님들께서 이제 계속 줍니다. 네.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 하고 매일 주는데 이것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많이 줘도 괜찮을까요, 우유? 네. 뭐든지 과하면 안 좋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유를 섭취하는 목적은 이제 칼슘 섭취를 이제 하기 위함인데 다양한 식품들이 있지만 이제 뭐 저희 식사 중에서 멸치도 있고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만 1, 2세 기준으로 칼슘 권장량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만 1, 2세는 500mg, 이제 만 3, 5세는 600mg.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00mg이거든요. 적정 섭취량 우유로 봤을 때는 이제 하루에 한 2컵에서 이제 성인은 2~3컵 정도를 이제 섭취를 추가로 보충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오전 간식, 오후 간식 때 한 컵 200ml씩 나눠서 이제 제공을 해 주시면 칼슘 섭취량 권장량 하루 보충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짧고 굵게 우리 어머님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될 수 있게 한번 정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럴까요? 일단 액상 분유는 우리 분유 모유 수유할 때 밤중 수유나 외출용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킨더밀크는 돌 이후에 일반 우유 넘어가기 전에 그때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멸균 우유와 일반 우유는 이제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다닐 때 줄 수 있는 건데 집에서는 그냥 일반 우유 먹이면 되고요. 외출하거나 이동할 때 그럴 경우에는 멸균 우유를 주면은 훨씬 좋겠죠. 아, 좋습니다. 머리에 그냥 쏙쏙 들어옵니다.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요 소개해드렸던 요 제품 중에서 나의 최애템이 무엇인지를 하나만 선정해 주세요. 그리고 요 아래 댓글 공간에 그 최애템을 딱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안내 공간을 잘 확인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돌이 지난 우리 아이를 위한 다양한 유제품을 어떻게 얼마나 먹여야 되는지에 대한 유익한 내용을 함께 나눠봤거든요. 다음에도 저희가 유익한 시간으로 준비를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트루맘님을 응원하는 저희 트루맘 톡톡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엄마의 마음으로 트루맘 톡톡!